네, 안녕하십니까. 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제 기립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두 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립근 문제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깊이 있게 바라보면 그런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허리 아프신 분들 의외로 많으시고, 요통으로 고생하신 분들 있고, 하여튼 꼬리뼈 이쪽 다리에 마비가 자꾸 온다든가 다리가 자꾸 저린다든가 이런 현상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원에서 병명으로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척추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척추뼈 사이에 그 신경이 통과하는 관이 있어요. 우리가 전선이 이래 보면 그 안에 관이 있죠. 관 안에 전선이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경은 전선이고 척추관은 신경을 담아두는 관이에요. 그게 척추 사이를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요인에서든 척추 속에 있는 척추관이 이 압박을 받게 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압박을 받는다든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이제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현상이나 마비 현상이나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허리 통증 굉장히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그러면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일 가까운 데서 그런 사례를 찾자면 저는 당연히 저희 아내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 허리가 심각하게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그 디스크를 그냥 하나 터져버려서 하나 빼내고 그런 큰 수술을 받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서도 계속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워낙 많이 들었었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거의 허리 아프다는 얘기는 거의 잘 안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래요. 하여튼, 자, 기립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기립근이 척추를 압박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압박을 하든 왼손잡이는 왼쪽에서 압박을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나 일을 할 때 자세를 꾸부정하게 자꾸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로도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허리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를 바르게 하는 게 옳죠. 그죠? 그리고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기립근, 약한 기립근을 좀 강화해 주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제가 대표적인 요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방바닥에 엉덩이 깔고 앉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본 분, 예전에 동영상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방바닥에 앞바다리하고 가부좌 자세로 앉는다든가, 여자들 이렇게 한쪽 무릎 세우고 빼딱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마늘 따듬고 파 따듬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의자도 이렇게 등받이 있는 의자보다는 그 스툴형 의자, 등받이 없는 의자 있죠. 다이소 가면 5,000원짜리 플라스틱 의자 팝니다.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구점에 가면 등받이 없는 의자가 있어요. 바닥이 이렇게 쇠로 돼서 튼튼하게 돼 있는 그 등받이 없는 의자에 똑바른 자세를 앉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소파, 집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소파를 갖고 계실 텐데, 소파에 등을 기대고 이게 막 편안하다고 그래 있는 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그니 몸이 망가져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점점 더 건강을 나쁘게 하는데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소파에 앉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아마 제 살아생전에 집에다가 소파를 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필요 없고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소파는 두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합니다. 눕거나 의자에 앉거나, 그러니까 그냥 의자도 아니에요. 등받이 의자도 아니고 스툴형 의자, 등받이 없는 의자, 혹은 걷거나 서거나, 이 세 가지가 합니다. 서 있거나 의자에 앉거나 방바닥에 눕거나지 절대로 방바닥에 앉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무시하다가 컨디션이 나빠져 버리는 경우,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규칙 위반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런 거 하면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자꾸 주의를 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 가면요, 의자에 앉아서 먹는 테이블형 식당이 있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 좌식 테이블 식당이 있어요. 방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면 이상하게 불편해요. 민감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을 텐데 전 절대로 방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식당에 가지를 않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왜? 가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이거 안 좋다. 소화에도 안 좋고,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니까 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컨디션이 망가져 버리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망가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1시간에 한 번씩 세트 운동하고 뭐 지팡이도 짚고 오른쪽 어깨도 들고 머리도 흔들고 바람도 불고 뭐 발 모양도 어떻게 해서 뭐 발 모양도 하루에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세도 잡고 할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컨디션이 나빠져. 그것도 오전까지는 좋았는데 웬걸 점심을 어디 가서 한 끼 먹고 났더니 갑자기 컨디션이 확 떨어져. 원인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원인을 모르면요, 여러분 되게 답답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환장하죠. 뭐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원인을 모르면 도대체 뭘 건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저를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했더니 막 이렇게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원인이요, 이거 말고도 워낙 다양해요. 여러분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으킨 주체는 여러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 규칙 위반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래요. 옛날에 대해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가서 오른주머니 잠깐 벗었다, 이유를 들어보면 진짜 수만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듣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건강이 중요하지 남의 결혼식이 왜 중요합니까? 에? 저라면 그냥 축의금 좀 더 하고 안 가겠습니다. 왜? 내 건강이 있어야 뭘 남을 축하도 해주고 그렇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건강 컨디션이 무너져가는 이유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 전화로 말을 많이 하면 제가 컨디션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해요.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원인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하면 컨디션이 왜 떨어지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얘기는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 못 하시는 분들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기억 못하면 원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면 작아진 폐가 더 빨리 작아진다. 큰 폐는 더 커진다. 상대성 원리로 이렇게 돼요. 왜? 작아진 폐가 더 빨리 수축이 돼요. 공기가 계속 나가니까. 그럼 우리 오른쪽 폐가 처져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오른쪽 폐가 더 처져요. 오른쪽 폐가 더 처지면 처질수록 컨디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왼손에 뭔가를 잡고
오른쪽 어깨를 들고, 그러니까 왼손에 막 이렇게 모래주머니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잡고 오른쪽 어깨 툭툭 치면서, 아니면 스피커폰 해놓고 지팡이 운동하면서 말을 하면 좀 덜해요. 근데 막 전화를 하는데 방바닥에 엉덩이 깔고 앉아서 뭐 엊구부정한 자세로 말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전화기로 떠들었다. 근데 컨디션이 나빠졌다. 원인은 모르겠다. 자,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누굴 원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건강이 많이 나빠지면 사실 공부도 못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수시로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앉았다가 운동하면서 앉았다가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진 걸 활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뭐 목이 뭐 부러졌다, 허리가 부러졌다,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될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막 저 사람은 저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여행도 다니고, 근데 나는 이게 뭐 하고 있나? 근데 막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씩 막 만용을 부리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또 망가지고 막 이런 게 막 악순환이 막 벌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건강이 많이 망가졌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건강이 조금 망가졌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조금 망가진 분이 병원에 가지 이런 동영상을 보고 있겠습니까? 저도요, 몰랐을 때는 그냥 주장창 병원만 다녔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해답이 없으니까, 해결책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봤고, 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 동영상부터 보지 말고 유명한 병원부터 다니세요. 유명한 병원부터. 그리고 이거는 절대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면 이 동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지 못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고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죠? 평생에 의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연구했던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연구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길을 이렇게 한번 닦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여러분 몸하고 적용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요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거의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거의 90% 이상은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잖아요. 그걸 도와주려면 그 사람의 하루 행적을 다 찾아봐야 돼요. 복기를 해봐야 돼. 오늘 뭐 했지? 오늘 뭐 세트 운동은 규칙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이래 발바닥 운동은 몇 분 정도 했는지, 혹시 말을 많이 한 적이 있는지, 혹시 방바닥에 앉아 있는지, 혹시 오른팔을 많이 사용했던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왜 우리가 왼팔이 굉장히 약한데 오른팔을 사용해버리면 자꾸 오른쪽 폐가 처지거든요. 혹시 컴퓨터로 마우스질을 계속 했던 적이 있는지, 혹은 글씨를 계속 썼던 적이 있는지, 오른팔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추적을 해서 원인은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혹은 또 카메라로 걷기 테스트 해갖고
어느 발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오바에 걸려 들어갔는지, 언더에 들어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그 사람의 컨디션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기도하라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요, 내 자신이 뭘 하고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막 행동을 막 해요. 막 전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뭐, 책 읽고 싶으면 막 이상하게 삐딱하게 앉아서 책 읽어버리고, 막 유튜브 보고 싶으면 막 누워서 막 이렇게 막 오른손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전화기를 잡아도 왼손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오른손 잡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 내가 왼팔을 쓸 건지 오른팔. 건강한 사람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본인이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나는 정상인이라고. 여러분 정상인 아닙니다. 저도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 아니라고 받아들여요. 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비정상인이에요, 우리는. 그거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만 아니라 나 포함, 저 포함,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아,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된다. 연구하는 자세로. 저는 그래요. 다른 데서 이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괜히 이거 해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쉽게 고칠 수 해주면 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또 와서 이거 또 한번 연구해보세요. 여기 뭔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죽다가 살아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있으니까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고민을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뭘까요? 내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 원인이 뭘까요? 또 물어보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물어보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행동을 바꿀까요? 혹은 내 마음 자세를 바꿀까요? 하나님, 내가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연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연구하는 마인드를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설사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기도는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연구하는 자세로 하세요. 전반적인 이렇게 치료 원리, 치료가 아니고 회복이죠. 치료라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치료가 됐다는 건 죽지 않겠다란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저는 치료란 말은 쓰고 싶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워낙 그런 용어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저는 치료란 말을 안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회복 원리 자꾸 연구하셔야 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저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립근 운동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스트레칭 바를 당기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스트레칭 바를 당기는 것보다는 직접 어떤 스틸 바나 스테인리스 바나 이렇게 창틀 뭐 이런 게 고정된 걸 자꾸 이렇게 당기는 게 훨씬 기립근에 힘이 잘 가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